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 미국 주식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나노티메이션에 대한 업데이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업의 펀더멘탈 재무상태, 밸류에이션과 리스크를 업데이트했으니 조금 투자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어떤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을까요? 나노디멘션의 주 제품은 드래곤플라이 LDM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AME 기술,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Additive Manufacturing Electronics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Integrated Circuit 그리고 PCB 기판을 3D로 프린팅하는 기계입니다. Integrated Circuit의 예를 보여드리자면 말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Dragonfly LDM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Dragonfly가 어떻게 PCB 기판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영상인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버 포맷 파일을 이렇게 프린터에 쏘아줍니다. 마치 저희들이 프린트할 때 워드 파일을 쏘아주는 것처럼 말이죠. 참고로 거버 포맷이란 인쇄회로 기판 제작 시 사용되는 포맷이 PCB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앞으로 만들 PCB 기판입니다. 일반 프린터의 잉크와도 같다고 할 수 있는 전도성 잉크 그리고 유전체 잉크가 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러한 부분이 천천히 레이어가 천천히 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는 기판의 가장 아랫부분을 깔고요. 그리고 전도성이 부여될 수 있는 레이어를 깔고 그리고 이제 유전체 막을 깝니다. 이와 같은 패턴으로 전도성 막과 그리고 PCB 기판이 계속 이렇게 깔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기판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기판이 실제로 만들어지고요. 이 기판 위에 칩을 납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와 흡사한 기판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기판을 통해서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요. 특정한 제품의 개념을 확립할 수도 있으며 시험삼아 만들어진 제품의 디자인을 평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PCB 기판의 프로토타입 또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기존에 만들어진 기판과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기판 안에 전자가 움직이는 통로들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으며 구멍 또한 확실하게 뚫려 있죠.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원래 High Performance Electronic Device 및 Complex Multi-Layer PCB와 같은 제품들을 만드는데 몇 주가 걸렸지만 몇 시간 안에 만들 수 있으며 3mm짜리 보드 안에 수십 개의 레이어를 깔 정도로 매우 섬세하고요.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제품들보다 더 많은 제품들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만들어진 PCB 기판에다가 드릴 이용해서 구멍을 뚫을 필요도 없죠. 게다가 미국 그리고 유럽의 PCB 기판 설계업체들은 대부분의 PCB 제작을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 외주를 줍니다. 보시다시피 중국, 베트남, 한국, 그리고 타이완이 PCB 제조 시장의 8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43%가 중국입니다. PCB를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번 PCB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중국과 같은 나라에 의뢰해야 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기업의 지적재산권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및 유럽에서 설계한 것을 중국에 의뢰해서 프로토타입을 받아보는 과정에서 짧게는 7일, 길게는 3주나 걸리며 지적재산권이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죠. 나노디멘션의 드래곤플라이가 있다면 프로토타입에 대한 제작을 중국에다가 의뢰할 필요가 없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지적재산권 또한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노디멘션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두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입니다. 나노디멘션은 2020년 4분기에 1.97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거두면서 2020년 3분기 대비 약 349%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었고요. 연도별 대비 성장률을 본다면은 약 0% 정도의 성장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전체 매출액과 2019년 매출액 전체를 비교한다면은 마이너스 51.92%로 2019년에 비해 매출액이 절반 이상 떨어졌음을 볼 수 있네요. 비록 2020년 4분기에 이렇게 매출액이 많이 회복해주긴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그로스 프로핏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 프로핏은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뺐을 때 나오는 부분으로 1.11밀리언 달러의 그로스 프로핏을 보여주었고요. 생각보다 나노디멘션이 이렇게 원가 비용을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가장 높은 그로스 프로핏을 기록했습니다. 그로스 프로핏을 매출액 대비해서 보여주는 그로스 마진을 보여도록 하겠는데요. 그로스 마진은 2020년에 31%로 그로스 프로핏이 마이너스였던 과거와는 달리 점차 마진율을 회복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로스 마진 31%는 여전히 조금 약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얼마나 원가 비용을 잘 관리하는지 또는 폭발적인 매출액을 보여줄지 꾸준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영업비용의 일부인 R&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디멘션의 2020년 4분기 R&D 비용은 3.73밀리언 달러로 가장 높은 R&D 비용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3D 프린터 기술에 최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R&D 투자의 결실을 2021년 1분기 매출을 통해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아까 보신 gross profit에서 영업비용인 R&D와 인건비 등을 뺐을 때 나오는 부분이고, 이러한 영업이익에서 세금, 이자, 감가상각 등을 전부 감안했을 때 나오는 부분이 순이익으로 둘 다 지금 적자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점점 적자의 폭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흑자 전환을 하려면 여전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기업의 매출액과 그로스 프로핏은 조금 회복을 했으나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깊은 적자 상태라 회복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과연 흑자 전환할 때까지 체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시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디멘션의 현금 현황을 알아볼 것인데요. 2020년 4분기 기준 현금은 585.34밀리언 달러로 꽤나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번의 유상증자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urrent investment는 85.60밀리언 달러로 이것은 언제든지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뜻합니다. 이로써 나노디멘션은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약 670.6밀리언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현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Non-current debt는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눠서 갚아야 되는 부채로 2.62밀리언 달러의 장기 부채를 지고 있고요. 페이어블은 1년 이내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로 6.69밀리언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9.31밀리언 달러로 갖고 있는 현금 670.6밀리언 달러로 전부 부채를 탕감하고도 현금이 남으므로 나노디멘션의 재정 상태는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R&D에 투자할 돈을 마련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Printed Electronics Market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ID Tech EX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말이죠. 2029년쯤에는 3D 프린터의 시장이 2.3조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PCB 마켓 세그먼트 쪽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적혀있네요. 나노디멘션이 3D 프린터를 통해서 PCB 기판을 만든다고 했을 때 3D 프린터 마켓이 성장함에 따라서 많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M 인텔리전스에 의하면 말이죠. 2017년에는 176밀리언 달러밖에 되지 않았던 3D 프린터의 시장이 2021년에는 592밀리언 달러, 그리고 2025년에는 2.4 빌리언 달러의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 Transparency Market Research에 의하면 말이죠. 2017년에는 137.1밀리언 달러의 시장을 갖고 있었던 3D 프린터의 시장이 2026년까지 44.46%의 연 평균 성장률 속도로 3.9 빌리언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노디멘션이 지금 현재 주력하고 있는 Additive Manufacturing of Electronics를 봤을 때 연 평균 성장률 24%의 속도로 말이죠. 2036년쯤에는 10조 이상의 시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Dragonfly LDM 시스템은 칩 관련 R&D 분야에서 사용될 것이며 우주산업, 방위산업, 의학,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5G 네트워크에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분야의 관련 회사들은 Dragonfly LDM 시스템을 자신의 산업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나노디멘션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밸류에이션, 즉 고평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노디멘션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3D 프린터 기술을 통해서 매출액을 실현하고 있는 경쟁사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3D 프린터 산업에 위치하고 있기에 이렇게 경쟁사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나노디멘션의 그로스 마진을 보시면은 54%로 단연코 경쟁사에 비해 높은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EV 세일스 멀티플입니다. EV 세일스 멀티플은 550.4로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나노디멘션보다 더 높은 그로스 마진을 만들어내고 있는 매트리얼라이즈보다 훨씬 더 고평가임을 볼 수 있습니다. 델스탄 메탈의 경우는 276 EV 세일스 멀티플을 갖고 있어 굉장히 고평가였고 그런 만큼 과거 대비해서 엄청 이렇게 떨어졌죠. 물론 지금 나노디멘션의 EV 세일스 멀티플은 334.45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 분자 있는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줄어든 것에 대한 결과인데 여전히 이 300 이상의 EV 세일스 멀티플은 아무런 흑자를 내고 있지 않은 기업치고는 너무 고평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출액 성장률에 대한 선반영이라고 해도 이것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전히 너무 고평가 상태는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시장이 나노디멘션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인텔리전스에 의하면은 2020년부터 2017년까지 3D Printed Electronics의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40%에 육박하는 속도로 성장할 예정임을 볼 수 있고요. 그랜드뷰 리서치에 의하면 14%, 그리고 나노 디멘션의 기술인 AME에 의한 3D 프린팅의 시장은 2029년까지 24%의 속도로 성장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나리오는 나노 디멘션이 대량 생산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공급해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이 감안된 것입니다. 지금 나노 디멘션의 주 고객은 이렇게 CBN IIT, L3 Harris Technology, Hensoldt, Piezo-Skin, Reho로 전부 대량 생산의 목적이 아닌 설계 목적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단지 몇몇 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해 나노 디멘션의 드래곤플라이 LTM이 쓰인다면 3D 프린팅의 효용성은 크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2020년 나노 디멘션은 60개, 그리고 2019년은 50개 드래곤플라이를 팔았는데 한 대당 이렇게 35만 달러인 것을 본다면 총 38.5 밀리언 달러의 수주액은 그렇게 큰 수주액은 아닙니다. 아무리 레이저 앤 블레이드의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한다고 해도 하드웨어가 팔리지 않는다면 큰 효과는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노 디멘션의 제품이 대량 생산에 대한 수주를 받을지 말지에 대한 포인트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나노 디멘션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나노 디멘션의 매출액은 최근에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 아직 펀더멘털이 좋다라고 단언하긴 조금 이른 것 같고요. 현재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에서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다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들은 바로는 CEO가 더 이상 유상증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밸런스시트에서 보신 것처럼 충분한 현금이 만약에 바닥을 드러나게 된다면 그러한 말을 못 지킬 가능성 또한 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나노 디멘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고평가 부분 그리고 대량 생산의 목적으로 드래곤플라이 LTM이 팔리고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아직까지 과거에서 사용했던 방법이 드래곤플라이를 통해서 생산하는 것보다 많이 저렴해서, 즉 경제성이 좋다는 이유로 추정되기에 앞으로 얼마나 값싸게 나노 디멘션의 기술을 팔 수 있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록 이렇게 주가가 과거 대비 55.83% 이상 떨어졌지만 여전히 이렇게 334.45라는 EV 세일스 멀티플과 91.61이라는 프라이스 세일스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고 펀더멘털에 대한 여부가 불확실하기에 저는 중립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오늘 이렇게 나노 디멘션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